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3년 9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코드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코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건, 제가 최근에 라라벨 노바의 커스텀 컴포넌트로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를 추가할 일이 있어서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 자체는 이제 라라벨 노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관리자 사이트, 그러니까 백오피스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처음부터 들어간 거는 아니고 그 작업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커스텀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백오피스에서 다루는 것들이 뭐 쇼핑몰 같은 그런 성격의 사이트에 대한 백오피스였는데 거기에 상품의 상세 소개 쪽을 뮤직 에디터 이용해 가지고 뭐 직접 단락 편집도 하고 뭐 이미지 삽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내부적으로 다른 종류의 뭐 에디터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등록하고 관리를 할 그 실무자들 측에서는 가장 익숙한 스마트 에디터를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에디터를 결국은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원래는 뭐 가능하면은 뭐 퀼 에디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퀼도 그렇고 몇몇 가지 에디터들에 대해서 제안은 이미 됐었더라고요. 근데 제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에디터를 꼭 쓰고 싶다라고 요청 사항이 있어서 스마트 에디터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개발자들에게는 좀 애증의 또 그 팬들도 많이 있으시기는 하죠. 근데 팬만큼이나 좀 또 안티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에디터인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에디터를 버전 2까지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버전 3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질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최신은 이제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인데 뭐 3도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안 됐고 그래서 1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스마트 에디터 2가 너무 좋아요라는 요청은 사실 아니었고 스마트 에디터를 쓰고 싶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에디터를 전에 어디 어디에서 써봤는데 편하더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용하신 쪽들은 다 뭐 그 네이버 내부 서비스에서 사용하신 에디터여가지고 스마트 에디터 2는 사실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스마트 에디터 2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뭐 QL 에디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이유는 어쨌든 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노바에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화면에 대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Vue.js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뷰에서 조금 핸들링을 하기가 좋은 그래 좀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비중이 좀 높고 자바스크립트로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에디터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스마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에디터를 자바스크립트랑 뭐 그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돔 제어만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그 아이프레임으로 HTML 파일을 불러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들이 잡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뭐 좀 그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만 뭐 어쨌든 요청 사항이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에디터 툴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바에서는 커스텀 필드에 대한 커맨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바 필드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이 노바 필드를 하게 되면은 이 로컬 컴포저 패키지를 만드는 형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뒤에 네이밍은 그 컴포저 패키지명을 이제 따르는 이름으로 지어야 해서 앞에 벤더 이름, 뒤에 이제 필드 이름 이런 형태로 지어주면은 이제 기본 구조는 다 노바필드 저 커맨드가 생성을 해줍니다. 이 파일들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 그 src 디렉토리 안에 php 파일이 하나가 있고 리소스 파일 안쪽에 이제 그 스타일 시트와 뷰 이런 파일들이 생성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작업에 따라서 어떤 커스텀 필드는 PHP 작업이 좀 많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에디터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99%다 스크립트 작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 PHP 파일은 잘 만들어졌는지 열어보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저 뷰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 스마트 에디터 파일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고 현재 그 공식적으로는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걸로 설치를 하는 걸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서 해당 파일들을 필요한 곳에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지금 그 공식 문서에서 빌려온 이미지인데 지금은 여기 이제 퀵 포토 업로더도 없고 조금 버전이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CSS, 이미지, JS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아이프레임 표시되고 아이프레임 안쪽에 표시가 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커스텀 필드 안쪽에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아예 이제 퍼블릭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은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뒤에는 제가 이제 그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 PHP 파일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된 에디터에 대한 그 PHP 파일이고 이 파일은 수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도 만들었던 이름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일이 아까 그 리소스 파일 밑에 JS 밑 컴포넌트 밑에 지금 어, 화면이 저는 화면이 잘 보이는데 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안 보이시는 분은 어떡하죠? 혹시 옆에 잠깐, 유튜브를 띄우시면 유튜브 쪽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유튜브랑 좀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설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이제 커스텀 필드 같은 경우에 그 리스트 쪽에서 사용될 뷰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조회하는 조회할 때 사용되는 뷰 그리고 폼 안에서 실제 편집할 때 사용되는 뷰 해가지고 세 개의 파일들이 제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거의 폼에 대한 요청 사항들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거의 사용을 할 일이 없었고요. 디테일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내용들이 복잡하기는 한데 이 내용들이 전부 거의 기본으로 생성된 내용들을 그대로 둔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딱 요 부분 한 부분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위즈익 에디터로 만든 내용들은 HTML로 들어가니까 그냥 기본 상태로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HTML이 그냥 코드 형태로 쭉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HTML 바인딩만 딱 하는 그런 정도로 수정 하나만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상 작업은 전부 다 이제 이 폼 쪽에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폼 같은 경우에도
자, 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템플릿 쪽에 여기 이제 디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면은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구조고, 여기 템플릿하고 기본 형태로는 여기에 이렇게 인풋 텍스트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필드들이 더 있는데, 인풋 필드를 이제 텍스트 에리어 필드로 변경하는 작업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폼 작업에 하다 보면은 스마트 에디터, 이제 이 위즈윅 에디터도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네임이나 아이디 같은 것들이 노바에서 핸들링하는 그 값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요 이제 기본 값으로 주어지는 내용들 잘 연결하는 요 정도 작업들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그 기본으로 주어지는 내용에서 크게 변경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제 두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에디터 초기화하는 부분들, 스마트 에디터 초기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준 작업들은 이제 여기 그 허스키 이지 크리에이터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기화 호출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유일하게 퍼블릭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제 이 커스텀 필드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리퀘어 방식으로 해서 로드하는 작업들이 들어갔고요. 그 뒤에 이제 어, 이게 그 마운트 되는 시점에서만 에디터가 표시가 되면 되기 때문에, 마운트 되는 쪽 안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그 스마트 에디터 공식 문서상에서 에디터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레퍼런스하고 플레이스 홀더 정도만 조금 어, 변경이 이제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이프레임으로 불러올 스킨 경로 넣어주는 부분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우선 에디터에 대한 부분들은 표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이 편집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에디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들을 이제 자유롭게 넣는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될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에디터에 꼭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스마트 에디터가 이제 버전 2가 오픈 소스로 관리가 되다가 초창기에 업로드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실제 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 업로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에디터를 열어서 보면은 기본 업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이제 없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근데 단순히 에디터 툴바상에서 코드만 지워지는 정도 수준이고, 코어 안에 어느 정도 남아는 있어서.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보다 어차피 기존에는 업로드하는 것들이 이제 뭐 특정 이제 그 오픈소스 팀에서 만든 PHP 파일을 통해서만 업로드가 이제 뭐 가능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거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뭐 이거 좀 번거롭게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업로드하는 PHP가 필요하지는 않았고, 그 사진 업로드를 위한 그 업로드 버튼 UI만 살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파일들을 저희가 지금 그 에디터 이슈 쪽에 가가지고 보시면은 어, 지금 뭐요 내용은 어차피 복사해서 넣은 거라서 그렇게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과거 커밋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꺼내가지고 온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 업로드 버튼들을 이렇게 부활을 좀 시켜 놓은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에 버튼 클릭을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아이프레임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의 탑에 업로드 호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띄어쓰기를 지금 띄어쓰기 얘기 마침 주셨는데 이거 뒤에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띄어쓰기 정리하면은 HTML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야지 그냥 저 이거 프리티어 돌렸다가 아이프레임에서 요거 페이지 로드한 다음에 화면에 초기화될 때 이게 다 깨져가지고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찾다가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여기다 시간을 쓸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았는데 이거 그 지금 아무튼 이것들이 이제 플렉스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걸로 작업이 된 게 아니고 막 인라인으로 작업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들여쓰기 정리하면은 에디터가 와장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코드 정리를 하려면은 스타일 시트부터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 스마트 에디터 오픈소스 팀에서 해결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안 되지 않을까요? 다들 뭔가 밀려있는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저는 이 코드는 그 업로드하는 사진 업로드하는 버튼을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쓴 거고 결국은 이게 아이프레임이다 보니까 아이프레임에서 뷰 안에 있는 코드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윈도우에 이제 탑에 업로드 함수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호출을 해서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업로드하면은 이제 이 인풋 파일을 클릭 이벤트를 트리거를 시켜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인풋 파일에 트리거가 돼서 파일 선택이 되면은 온체인지 통해서 여기 스타트 업로드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로 처리를 해서 업로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업로드 한 다음에 이 처리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 스마트 에디터에 HTML 붙여넣기 하는 코드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업로드 처리한 거를 붙여넣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S3 업로드 해가지고 S3에 이제 S3 업로드하고 CDN 주소 따서 주소 따은 거를 이제 이미지 태그 넣는 이런 형태로 이것들이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들이 음,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노바에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뭐 꼭 커스텀 컴포넌트가 아니라 노바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그 데이터 필드, 네, 그 모델이 있고 모델에 필드가 있을 때 그 필드명에 해당하는 그 폼 필드와 뭐 그런 것들을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바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스마트 에디터 작업을 한 다음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필요한 위치에다가 여기 이제 텍스트 필드 선언해서 넣는 것처럼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해가지고 넣고 필드명 지정하고 하는 걸로 요 HTML 그러니까 편집한 HTML들을 데이터에다가 넣고 빼고 뭐 이런 형태들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추가 작업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초기에 구조 잡는 거 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게 이제 PHP 작업은 정말 조금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작업이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이 뷰를 조금 뭐 편하게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에디터, 그러니까 이 커스텀 필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이 추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발표를 드린 거는 제가 이제 뭐 앞에 구구절절 다른 이제 시도하다가 잘 안 됐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커스텀 필드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을 그 공식 문서 찾아가지고 쭉 따라가면은 사실 쉬운데 저는 이제 좀 처음에 쉽게 해보겠다고 다른 자료들을 찾았다가 좀 예전 버전 문서대로 쭉 따라가다가 몇 번 좀 실패를 해가지고 어쨌든 공식 문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거 코드를 제가 작업한 부분 외에 다른 거는 이제 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막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작성한 이제 코드인 부분들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23년 9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